액정 교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40분 정도면 충분히 교체가 돼요. 3-40분이요? 네. 사설에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폰에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터치도 안 되고 그냥 먹통이 된다고 그러죠. 아무 동작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몰라서 수리점에 오시는 분들이 꽤 됐어요. 네. 저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도 아이폰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외관을 보시더니 살짝 기스가 있다고, 이거는 이제 무상 리퍼는 안 되고 유상으로 밖에 리퍼가 안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폰을 제가 아마 10만원대 주고 구매를 했는데 리퍼 금액이 아마 40만원대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처음 보는 장비들 사용해서 고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다 얘기를 나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잠기게 됐냐, 왜 비밀번호를 모르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맥북 안에 그러니까 부인께서 살아생전에 찍었던 사진 같은 게 있을까 하고 저한테 의뢰를 갖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 그냥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어떤 기분일까 막 하면서 얘는 꼭 어떻게 해서든지 암호를 풀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솔직히 이런 수리점을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장사도 안 되고 코로나로 손님도 줄고 하다 보면 고객님들과 저와의 정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뭔가를 제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라서 저는 여기서 이제 수리업을 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서 또 이제 저희 와이프가 또 다른 일을 해요, 같이. 제가 아마 그런 짓을 하면 저희 와이프가 아마 가만두지 않을 거예요. 조금만 찾아보고 조사해 보면 대략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예를 들어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대략적인 증상들을 인터넷에 검색해 본다거나, 그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가는 거랑 그냥 백지 상태로 가는 거랑은 이제 천지 차이거든요. 액정도 고장나고 메인보드도 고장났어요. 수리비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메인보드도 고장났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그냥 액정만 고장났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인천에서 애플 제품 수리를 하고 있는 애플아지라고 합니다. 네. 첫 번째로 주로 이렇게 수리점 운영하시게 되면은 이제 주로 어떤 제품들을 수리를 하시는 거예요? 아이폰, 아이패드, 맥북, 아이맥, 그렇게 4가지 정도? 그러면 이게 그 애플 제품들 주로 수리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거기서 이제 주로 어떤 케이스가 가장 많은 거예요? 아이폰 같은 경우는 가장 많은 경우가 이제 액정 파손이 돼서 액정을 교체하는 게 가장 많고요. 그 다음으로 뭐 배터리 교체, 침수가 됐다거나 해서 이제 보드가 고장난 경우, 그런 경우가 제일 많아요. 아이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여기 수리점이 이제 공식 수리점은 아니잖아요. 네. 그럼 사설 수리점이 생긴 이유는 또 뭐고, 일반 공식 수리점에 비해서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사설 수리점이 생긴 이유는 애플의 AS 정책이 가장 크다고 볼 수 있죠. 요즘은 조금 바뀌긴 했는데 예전에는 무조건 수리가 아닌 거의 리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고객님들은 간단한 사소한 고장이 났을 때 그 부분 수리가 아니고 전체로 자기 핸드폰을 반납하고 리퍼폰을 받아야 하는 뭐 이런 정책 때문에 굉장히 부담이 컸죠. 수리비에 대한 부담이 커가지고 그거를 이제 필연적으로 보완하기 위해서 이제 사설 수리점이 생겨난 거죠. 가격면이나 시간이나 이런 거에 시간이 많이 걸려서 사설 쪽을 찾으시는 분이 많죠. 시간은 뭐 예를 들면 액정 같은 게 이제 파손돼서 오면 대략 어느 정도 걸리는 거예요? 수리까지? 액정 교체 같은 경우는 보통 한 3-40분 정도면 충분히 교체가 돼요. 3-40분이요? 네. 서비스 센터 가면 며칠 걸리는 거기는 아마 뭐 재고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그리고 또 대기 시간이나 예약하는 좀 시스템이 좀 복잡하고 좀 시간이 많이 걸리긴 하죠. 그러면 또 이제 사설 수리점에 오게 되면은 사실 어떠한 이제 단점 같은 게 있을 것 같아요. 사설의 단점은 우선 사설에서 한번 수리를 하게 되면 공식 센터에서 이제 리퍼나 다른 AS를 못 받게 되죠. 그러니까 사설에 가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아이폰에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게 끝난 다음에 오시면은
좋죠. 가격도 저렴하고 시간도 빨리 걸리니까. 그러면 이제 뭐 셋폰 같은 거는 정치센터에서 잘 네. 돼 있지만 네. 좀 오래된 폰이나 네. 뭐 비싸게 고치기 좀 네. 그렇게 내키지 않는 폰 같은 경우 사설에서 하면 좋단 말씀이시죠? 네네네네. 그럼 사실 우리가 굳이 수리점에 안 와도 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을까요 혹시? 간혹 가다가 네. 이제 아이폰 X 이후로 나온 제품들 중에서 터치도 안 되고 그냥 먹통이 된다고 그러죠. 아무 동작을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이제 강제 재부팅을 해주면 되는데 그거 굉장히 간단한 방법인데 몰라서 수리점에 오시는 분들이 꽤 됐어요. 네. 볼륨 업 버튼, 볼륨 다운 버튼, 그리고 전원 버튼. 네. 하나, 둘, 셋 이렇게 전원 버튼을 길게 누르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강제 리부팅이 돼요. 강제 재부팅이 되면서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아예 먹통이 됐을 때는 네. 강제 재부팅을 한번 해보세요. 대체 어떤 사람들이 이 수리점을 하고 어떤 계기로 이 수리점을 시작하게 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래요? 저 같은 경우는 2019년까지도 아이폰을 만져보지도 못했어요. 삼성폰만 쓰고 하다가 그때 저희 와이프가 처음으로 아이폰을 구매를 했어요. 근데 구매한 지 몇 개월 만에 전원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공식 센터를 갔죠. 외관을 보시더니 살짝 기스가 있다고, 이거는 이제 무상 리퍼는 안 되고 유상으로 밖에 리퍼가 안 된다 말씀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폰을 제가 아마 10만원대 주고 구매를 했는데 리퍼 금액이 아마 40만원대로 나왔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나 하다가 이제 유튜브를 보게 된 거예요. 아이폰 수리점 이렇게 찾아보니까 그때 이제 사설이 있다는 걸 처음 알았죠. 그 사설 수리점을 찾아가서 이제 그 핸드폰을 수리하는 모습을 뒤에서 이제 제 기억으로는 한 3시간 좀 넘었던 것 같은데, 거기 수리하시는 분께서 커피숍이나 딴 데 갔다 오시면 된다 했는데 보고 싶더라고요, 계속. 그래서 그 3시간 정도 되는 시간을 계속 봤어요, 그 작업하는 모습을. 고치는 걸요? 네. 저도 처음 본 거죠, 그때 처음으로. 처음 보는 장비들 사용해서 고치는 모습을 보고 너무 재밌어 보이는 거예요. 나도 하고 싶다, 해보고 싶다 해가지고 그때서부터 이제 흥미를 갖고 선생님들을 찾아다녀서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그때서 배우게 된 거죠. 운영하신 지가 얼마나 되셨죠? 4년 차들. 4년 차. 네네, 햇술은. 그럼 진짜 굉장히 많은 손님들을 이제 수리하셨을 것 같아요. 네네네. 그럼 이제 그 중에 혹시 뭐 가장 기억에 남는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제가 시작한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을 때예요. 몇 개월 안 됐을 때인데, 어떤 고객님께서 이제 맥북에 암호가 걸려서 암호를 풀 수 없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고 싶은데 이걸 풀 수가 있냐 얘기를 나눴죠. 이게 어떻게 해서 잠기게 됐냐, 왜 비밀번호를 모르냐 그랬더니 얼마 전에 이제 하늘나라로 가셨다고 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맥북 안에 그러니까 부인께서 살아생전에 찍었던 사진 같은 게 있을까 하고 저한테 의뢰를 갖고 오신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한 2주, 3주 동안 계속 방법을 찾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어로는 거의 정보가 없었고 안내는 영어로 번역하면서 어떻게 찾아서 그거를 풀었어요. 암호는 굉장히 간단했고 혹시 암호가 뭐였나요? ABCD 1, 2, 3, 4 그래가지고 암호를 풀고 들어갔더니 다행히 사진이 좀 남아있더라고요. 네. 저도 아들이 둘 있는데 그냥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상황이었으면 어떤 기분일까 막 하면서 얘는 꼭 어떻게 해서든지 암호를 풀어야겠다 막 이런 마음이 가장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약간 누가 도와준 것 마냥. 네, 정말 그거는 제 실력이 아니라 뭐 제가 그거를 풀 수 있는 뭐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찾은 거예요. 어떻게 방법을. 근데 정말 우연히 겹쳐서 뭐 OS가 조금만 한 단계라도 새로운 버전이었으면은 안 됐을 방법인데 다행히 그 전 버전이어갖고 됐던 것도 있고 솔직히 제 힘은 아니었던 것 같고 뭔가의 힘으로 된 것 같긴 해요. 이 수리점을 지금 4년이나 운영을 하셨는데 네. 이 수리점 운영하시면서 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다면 혹시 어떤 부분일까요? 제가 그냥 생각하는 거는 정직하게 거짓 없이 정당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됐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솔직히 이런 수리점을 하다 보면은 안 좋은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네. 장사도 안 되고 코로나로 손님도 줄고 하다 보면 고객님들과 저와의 정보 차이가 하늘과 땅 차이예요. 왜냐면 고객님들은 아이폰이나 다른 거를 열어서 볼 수가 없잖아요. 그쵸. 예, 저만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전원이 안 들어온 폰이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견적을 자기 마음 먹은 대로 이제 낼 수가 있는 거죠. 고장나지 않은 부분까지. 왜냐하면 네. 고객은 모르니까. 왜 우리가 간혹가다 카센터 가서 엄청나게 뭐 눈탱이 맞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쵸. 예, 그것도 저희들이 차 밑을 보건 뭐 엔진을 뭐 열어보건 그럴 수는 없잖아요. 네. 그런 유혹에도 빠지기도 해요. 예, 근데 그렇게 한번 하다 보면은 그냥 그게 싫어가지고 예, 그냥 정직하게 손님한테 다 정보를 말씀드리고 이 폰은 이래 해서 여기가 고장나고 저기가 고장나서 이거를 다 교체하려면 얼마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편이에요. 저는. 그럼 실제로 뭔가 유혹의 순간들이 오잖아요. 네네. 이제 그런 순간들을 가장 버텨낼 수 있게 해주는 이제 선생님만의 기준이 있다는 거. 가장 정확한 기준은 제 자신이고요. 뭔가를 제가 나쁜 짓을 하려고 그러면 티가 많이 나는 스타일이라서 말도 버벅거리고 얼굴도 빨개지고 그래서 그게 가장 그 저지선이라고 할까? 네. 저는 여기서 이제 수리업을 하고 있지만 바로 옆에서 또 이제 저희 와이프가 또 다른 일을 해요, 같이. 제가 아마 그런 짓을 하면 저희 와이프가 아마 가만두지 않을까. 마지막으로 뭔가 이 영상을 보고 계실 이제 뭐 앞으로의 손님이나 아니면 뭐 그냥 시청자분들에게 뭐 하고 싶은 말씀 있으시면? 요즘은 정보화 사회라서 아는 만큼 힘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뭐 다들 바쁘시고 그래서 시간이 없으실 수도 있지만 조금만 찾아보고 조사해 보면 대략적인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자기 예를 들어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했을 때 대략적인 증상들을 인터넷에 검색해 본다거나 그러고 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지식을 갖고 가는 거랑 그냥 백지 상태로 가는 거랑은 이제 천지 차이거든요.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섣불리 예단하지 마라. 예를 들어서 아이폰이 떨어져서 깨졌는데 화면에 막 녹색줄 나오고 전혀 이제 화면이 안 나온다거나 그랬을 때 그냥 그대로 가서 핸드폰이 떨어져서 화면이 안 나와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는데 거기에다가 이제 자기 의견을 덧붙여서 액정도 고장나고 메인보드도 고장났어요. 수리비가 얼마인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물론 메인보드도 고장났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경우는 대부분이 그냥 액정만 고장났을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고객님이 얘는 액정도 고장났고 메인보드도 고장났다 라는 예단을 가지고 수리점에다 그거를 전달을 하면 이제 수리점에서는 고민이 되죠. 액정만 고장났는데 고객님은 메인보드까지 고장났다는 걸 알고 있고 그렇게 하다 보면은 더 비싸게 수리비가 나올 수 있으니까 예단하지 마시고 그냥 있는 그대로 전달을 하면 돼요. 감사합니다.